여러분 안녕하세요. 미국 주식을 함께 공부하고 거래도 하는 12프로 튜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7월 5일 32주차 폴폴리오 업데이트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핀비즈의 S&P 500의 맵을 보겠는데요. 거의 모두 초록색으로 마켓은 상승을 하면서 한 주를 마감했습니다. 눈에 띄는 것은 넷플릭스와 페이스북이 조금 많이 빠졌고요. 공업 섹터와 기본재 섹터가 좀 많이 올랐습니다. 또 한동안 많이 눌려있던 에너지 섹터도 좀 이번에는 오르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금요일에는 마켓이 소폭 상승하면서 문을 닫았는데요. 다우존스는 25,827, S&P는 3,130, 나스닥은 1,200으로 사상 최고치 지점에서 머무르고 있습니다. 유럽은 소폭 하락한 채 주를 마감했고요. 미국이나 유럽보다 하루 일찍 주를 마감한 아시아는 중국이 좀 많이 올랐고 나머지는 소폭 상승하면서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는 0.8%가 오른 2,152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현재 선물 시장은 소폭 상승 또는 거의 보합세로 거래가 시작됐는데요. 아직까지 현물 시장과의 시간 차이가 꽤 있기 때문에 현물 시장에 대한 방향성은 지금 현재는 제시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바이러스 상황은 아직 개선된 것은 없고요. 미국만 두고 보자면 증가세가 확실히 강해져 있습니다. 다만 그래도 긍정적인 뉴스는 사망자의 수가 그리 많지 않아서 그나마 다행인데요. 조금 걱정스러운 것은 중환자로 있는 분들이 16,000명이나 돼서 사망자는 늘어날 것으로 전문가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자기네 내부 데이터로 경제 전망을 조금 내놨는데요. 현재 뱅크 오브 아메리카를 통해서 카드 지출이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경제로서는 V자 반등보다는 W자 반등이 가지 않을까 하는 가능성의 전망을 조심히 내놨습니다. 전 세계에서 팔로워가 많으신 워런 버핏 형님이 도미니언 에너지에서 게스 사업 부분을 인수했다고 뉴스가 됐습니다. 이것은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 첫 번째로 한 큰 투자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아무래도 버핏 형님이 기본적 분석을 중점을 두고 계시는 분이니까 신경제 회사보다는 경제를 떠받치는 에너지 기본적인 산업에 투자하시는 것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실적 발표가 간간히 나오고 있는데요. 화요일에는 리바이스 회사에서 실적 발표를 하고요. 수요일에는 Bed Bath & Beyond에서 실적 발표를 할 거고요. 목요일에는 워그린스에서 실적 발표가 있겠습니다. 7월 5일 2020년 현찰은 12,017불이고요. 주식 평가액은 37,509불입니다. 지금 현재 현찰은 폴폴리오의 24.26%로 아직도 약간 높은 편입니다. 총 평가액은 49,526불이고요. 지난주에 비해서 1,259불이 늘었다고 하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늘지 않은 것 같은데 그래도 조금 늘은 것 같습니다. 누적 변동률로는 21%고요. 올해 들어의 변동은 16.33%고요. 비고로는 폴폴리오 리밸런싱 진행을 하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좀 장기간 시간이 필요한 3개의 그 저가 종목들을 모두 일시에 매도를 해버렸습니다. 진가는 6월 8일날 사서 6월 30일날 팔았는데요. 매수액은 1877, 매도액은 1913으로 36달러의 이익이 있었고요. 변동률은 별 의미가 없고요. 노키아도 역시 같은 날에 사서 같은 날에 팔았는데 1767불에 사서 1735불에 팔았는데요. 사실 이번에 리밸런싱이 아니면 저는 이 주식들을 다 갖고 갈 겁니다. 근데 너무 많고 제가 집중이 안 되는 것 같아서 또한 제 얇은 귀에 의해서 즉흥적으로 사버렸는데요. 이것을 고쳐야 됩니다. 31불에 손해가 있었고요. 변동률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3개 중에 주니퍼 네트워크스도 역시 마찬가지 이유로 같은 날에 사고 같은 날에 팔았는데요. 111불에 손해가 있었고요. 큰 의미를 두지 않겠습니다. 비고로는 세 종목 모두 종목 선정의 제 실책입니다. 이제 종목이 9종목으로 되어 있는데요. 사실 이 듀펀트는 이미 팔은 거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8종목을 가져가고 있고요. 알파벳 이 구글은 제가 계속 가져갈 거니까 종목으로 안 쳐서 지금 7종목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돌아오는 주에는 인텔을 팔을 예정입니다. 파는 이유는 회사가 나빠서가 아니고 좀 더 장기 투자에 맞는 종목이다 생각해서 역시 같이 프로세스 시장에서 경쟁자인 AMD에다가 절반을 넣고 절반은 구글을 한 주 더 사려고 합니다. 이번 주에도 역시 배당은 없었고요.
RSI 리스트를 보겠습니다. 이 색칠해진 것이 좀 있는데요. 색칠을 설명하고 가겠습니다. 하늘색으로 되어 있는 색칠은 ETF들을 나타내는 거고요. 또 이런 베이지색의 비슷한 색들은 지난 영상에서 보았던 배당왕주입니다. 그래서 배당왕을 좀 대우하는 차원에서 색으로 구분을 해놨습니다. 계속해서 RSI를 보시면요. S&P 500이 56.4로 상당히 좋은 위치에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9종목의 매도 의견이 나와 있고요. 또 8종목의 매도 주의 의견이 나와 있습니다. 매도 종목 중에는 전에 봤던 다큐사인이 들어있고요. 쇼피파이, 아마존, 스퀘어, 클라우 정도가 있습니다. 매도 주의 종목으로는 트윌리오, 페덱스, 어도비, QQQ 정도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모두 보유 의견에 있고요. 보시다시피 여기 비어있는 것들이 많죠. 이것은 이번 주에 제가 모두 리스트에 포함시킨 새로운 종목들입니다. 지금 현재 RSI를 트랙하고 있는 종목이 140개고요. 한국 종목이 한 5개가 됩니다. 오늘 같이 보실 종목으로 ETF인 ARK의 Next Generation Internet ETF를 좀 볼 거고요. FedEx를 볼 거고요. 그 다음에 Oracle, Google, 그 다음에 3M, SPHD, J&J와 더불어 한국 주식을 두어 종목 보겠습니다. 자, 주식 계좌를 보면요. 49,526불이고요. 현찰은 12,017불이고요. 가장 위에 있는 것은 듀판트고 7월 17일 날 가져갈 예정이고요. 가장 밑에 있는 것은 디즈니로 디즈니가 아직도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번 리밸런싱으로 생긴 현찰들을 모두 기존의 종목들에 조금씩 다 더해서 현재 100주 이상 갖고 있는 것이 BMY와 AMD 그리고 클라우가 있습니다. 자, 차트를 보겠습니다. S&P 500은 RSI가 56.37이고 지금 현재 저항에 부닥쳐 있는데요. 이 저항은 거의 한 달여 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나스닥이 계속 사상 최고치를 만들고 있는 만큼 이번에는 이 저항을 뚫고 전 고점 또한 뚫어내야 상승을 이어나갈 수 있겠습니다. 현재 골든 크로스가 진행 중에 있는데요. 뚫기 전에는 아무도 모르니까요. 이번 분기 실적 발표에 의해서 뚫어지기를 기대합니다. 개별 종목 차트를 보기 전에 구독자님께서 물어보신 종목을 먼저 보겠습니다. 한 구독자님이 urban1이라는 종목을 봐달라고 했는데요. 보시다시피 동전주로 아무 움직임이 없었는데요. 이 회사는 아프리칸 아메리칸이 소유한 미디어 컴퍼니인 것 같습니다. 방송도 하고 인터넷에서 활동을 하는 것 같은데요. 이번 사태를 이용해서 소위 말하는 작전주에 걸린 것 같습니다. 회사 내부적으로는 변동사항이 전혀 없고요. 현재 이 회사는 적자를 보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런데도 1달러도 안 됐던 주식이 무려 54불까지 올라가는 어이없는 일이 벌어졌는데요. 아무래도 이런 움직임을 보고 젊은 분들이나 경험이 많이 없으신 분들이 뛰어들었을 것 같은데요. 이것은 결과적으로는 다시 다 내려올 겁니다. 혹시라도 이 지점에 지금 들고 있다면 빨리 파시고 나오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지구로 돌아와서요. ARK ETF Next Generation 인터넷을 볼 텐데요. 정말 상당합니다. 3월 로가 40불 좀 넘었는데요. 많은 회사들의 집단인 ETF가 무려 2배가 넘어서 88불 94센트에 있습니다. 상당히 힘이 세고요. 물론 상당히 주목을 받는 산업에 있기 때문에 많이 올라간 것으로 보이고요. 사상 최고치에 놓여 있기는 하지만 계속 많이 오를 수도 있지만 아무래도 위험이 조금 있으니까요. 폴폴리오 대비 높은 퍼센테이지로 갖고 있는 것은 위험합니다. 새로 사시는 것은 좀 자제를 하셔야 되는데 그래도 사시고 싶으시면 조금씩 사서 모으시는 게 오히려 더 낫고요. 조금 사고 혹시라도 내려온다면 내려오면서 사시는 것이 나을 수 있고요. 이격도를 보시면 상당히 넓고요. 또 이격도에서 주식도 상당히 넓어서 이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내려올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ETF는 역시 오랫동안 갖고 있어야 되는 것이니까 장기 보유하시는 분들은 계속 가져가시면 되겠고요. 혹시라도 50일에 다시 내려온다면 조금 더 추가 매수를 하셔도 되고요. 새로 들어가시고 싶은 분들도 역시 50일 근처에서 사시는 것이 더 바람직합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해도요. 매일 올라가면은 못 견딥니다. 저 같아도 홀딱 들어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제가 못하니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조금 인내를 가지시고 어느 정도
현실적인 프라이스가 오면은 사시는 것이 좋습니다. RSI는 72.17로 매도 의견에 나와 있습니다. 지난주에 실적 발표를 했던 페덱스인데요. 페덱스가 역시 좋은 실적으로 200일을 단숨에 뚫어버리고 올라가 있습니다. 현재는 155불 48전인데요. 오랜 동안 하향했던 만큼 가파르게 올라가긴 힘들고요. 전 고점인 167불 정도가 저항이 되겠고요. 페덱스를 들고 오래 계신 여러분들께 축하드리고요. 이번 기회로 200일 이평이 상승 추세로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주식은 구글입니다. 구글은 RSI가 58.39로 상당히 좋은 곳에 있고요. 제가 이 주식을 보고자 한 것은 여기 저항을 뚫어내지 않을까 하는 희망이 보이기 때문에 1470불의 저항을 뚫어낸다면 전 고점과 새로운 하이를 향해서 달려갈 수 있겠습니다. 포트폴리오 종목에서 말씀드린 대로 제 장기 투자 프로젝트에 의해서 구글도 한 주 더 살려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제 차트 리스트에 보면은 여기 앞에 오렌지 색깔로 있는 종목들이 배당 왕주를 대접하기 위해서 마크를 해 놓은 것입니다. 배당왕 종목이죠. 잔슨앤잔슨이고요. 이 종목은 지금 오랜 동안 지분과 서포트 역할을 했던 저항에 놓여 있습니다. RSI가 44.28인데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 저항은 손쉽게 뚫고 50일까지는 일단 갈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50일까지 갔다가 저항을 맞고 내려온다면 141불 이 라인이 지지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다음 종목도 배당왕 종목인데요. 이러다 배당맨이 되는 것이 아닌가 저도 좀 걱정이 됩니다. 저는 배당 플레이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라서. 슈퍼 M은요, 제가 보고 싶은 이유가 200일 이동평균선을 지금 밑에서 위로 상향으로 뚫었습니다. 물론 앞으로 3, 4일 더 견뎌줘야 확실하게 컨퍼메이션이 난다고 볼 수 있고요. 분위기가 좋은 것은 RSI가 52.57로 위로 향하고 있고요. 또한 50일과 200일이 만나는 지점에 와 있습니다. 그 말은 곧 골든 크로스가 날 수 있다는 말이겠죠. 이 지점에서 장기 투자로 보유하고 계셨던 분들은 200일 위에 놓이는 것을 확인하시고 추가적으로 모아 가셔도 되고요. 새로 진입하기도 좋은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마켓이 3월 로에서 모두 올라온 만큼 언제든지 프로핏 테이킹이 들어올 수가 있으니까요. 처음부터 사려는 수량을 다 채우지 마시고 조금씩 모아 가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같이 보고 싶은 종목은 오라클인데요.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던 종목인 것 같은데 꽤 긴 시간을 힘을 모으고 행보를 하다가 이제 그 행보를 끝내고 움직이려는 것 같습니다. 골든 크로스는 이미 이 지점에서 났고요. 슬슬 이격을 넓히려고 하는 것 같고요. 이쯤에서 조금씩 사셔도 되지만 염두에 두셔야 되는 게 지붕이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지붕에 놓여 있으니까요. 이 지붕을 뚫는 것을 확인을 하시고 사서 모으셔야 됩니다. RSI는 59.72로 나쁘지 않고요. 조심조심 모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배당 플레이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매달 나오는 배당이 있어 재밌어 보여가지고 모아가겠다고 했던 이 SPHD인데요. 저변동성이라고 해서 그저 매달 배당을 받으면 되는 줄 알았는데 저변동성이 아니고 변동은 더 큰데 오히려 올라오는 것이 훨씬 더딥니다. SPHD는 여러분에게 권장은 해드리진 않지만 제가 한번 가졌던 ETF고 또 지금도 많이들 갖고 계신 걸로 아는데요. 지금 현재 50일을 뚫었다가 그래도 다행히 바로 올라와서 50일을 홀드한 상황입니다. 물론 올라갈 수도 있지만 200일 이동평균선이나 전 고점이 지붕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근처에 갔을 때 그동안 조금 힘들어 하셨던 분들은 좀 덜어내셔도 되고요. 제가 예고는 안 해드렸지만 제가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을 한다면서 조금 장기적으로 가져가야 되는 종목들을 없앴는데요. 특히 저가 종목을 없앴는데요. 혹시라도 들고 계시거나 사신 여러분들에게 이 회사를 제가 나쁘게 보기 때문에 판 게 아니고요. 오히려 지금이 매수의 타이밍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중에서 특히 이 징가와 이 노키아는 제가 아주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노키아는 4불 44센트의 아주 저렴한 주식인데요. 이 회사가
그렇다고 손해보는 회사가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노키아는 한때 셀폰 마켓의 최강자로 군림했던 회사이고요. 물론 이제 변화에 실패해서 스마트폰 시대에 적응을 못해서 그 분야에서는 거의 퇴출 분위기에 있지만은 그래도 아직도 폰은 만들고 있고요. 지금 이 회사를 주목하는 이유는 5G 장비 업체로서 세계에 몇 안 되는 회사입니다. 4불 44센트에 낮은 가격으로 크게 부담이 안 되니까 여러분들도 조금 사셔도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특히 주식으로 봤을 때는 V자 반등 이후 그 전 고점을 깨지는 못했지만 횡보를 했습니다. 내려오지 않고 횡보를 했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패런입니다. 지금 보유를 안 하고 계셨어도 부담이 없는 가격이니까 어느 정도 모아가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하지만 워낙 공룡이라서 움직임이 상당히 느릴 수 있으니까요. 오랫동안을 보시고 조금씩 모아가시면 반드시 보답을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이제 보실 종목은 한국 종목인데요. 코스피는 우리가 충분히 예상을 했듯이 지금 횡보를 끝내고 상승으로 가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골든 크로스가 거의 날쯤에 있고요. 전 고점인 2240 정도를 바로 뚫어야 이 상승이 제대로 되고요. 또 이번 상승에 2270을 뚫어야 정말 좋은 패런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RSI는 59.27로요. 나쁘지 않고요. 이것이 70을 넘어갈 때까지 보유하신 종목들이 상승을 하고 있다면 팔지는 마시고요. 70이 넘어가면서 서서히 덜어내시면은 좋을 수 있습니다. 자, 이 종목은 삼성전자이고요. 역시 삼성전자도 RSI가 70이 넘는 곳에서 내려와서 200일 이동평균선의 지지를 받고 계속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 실적으로 인해서 56,600원을 깨주기를 바라고요. 더 나아가서는 여기 가장 높은 고점인 62,000을 깨주기를 희망합니다. 이 넓은 이격도를 다 줄이고 오히려 반대 이격도가 생겼는데요. 지금은 같이 가고 있습니다. 조금 빨리 줄여서 골든 크로스가 나야 확실한 좋은 패런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보실 종목은 이번에 새로 리스트에 추가했는데요. 제가 아는 회사가 많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이 회사는 SK 하이닉스라고 하는데요. 여러분들도 너무도 잘 아시는 종목이라고 생각하고요. 넓은 이격도를 다 줄이고요. 빠졌는데 그리 많이 빠지지 않았고요. 특히 좀 긍정적으로 보는 것이 이렇게 오랫동안 채널에서 지냈는데 이 채널을 이번 실적 발표로 인해서 뚫기를 원하고요. 200일 이동평균선 위로 뚫기를 원합니다. RSI는 50.87로 상당히 좋은 지점에 있고요. 거래량도 상당히 올라가 있는 수준이라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7월 5일 32주차 폴폴리오 업데이트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의 폴폴리오는 저보다 훨씬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아쉽게도 이번 상승 움직임에 크게 도움이 안 됐는데요. 그래도 올라간 것에 상당히 만족하고요. 또 플랜을 가지고 지키고 있는 제 자신을 그래도 대견스럽게 스스로 위안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폴폴리오는 이거보다 훨씬 좋으리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또 그렇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또 한 가지 어나운스멘이 있는데요. 제가 7월 중에는 회사의 업무일이 많으므로 7월 중에는 미국 시간 목요일과 일요일에 폴폴리오 업데이트만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죄송한 마음이고요. 8월에는 좀 더 자주 좋은 영상들로 여러분들과 같이 공유하며 성토하는 채널이 되겠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부탁드립니다. 저에게는 아주 큰 힘이 되고요. 또 지난달부터 영상에 광고가 뜨는데 불편한 점을 드려서 죄송하지만 그래도 끝까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궁금하신 것이나 같이 공유하고 싶으신 것을 댓글로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고요. 특히 구독자님들끼리 서로서로 소통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서로 댓글로 응원도 해주시고요. 질문에 대해 아시는 정보가 있으시면 같이 나눠주시면 우리 채널이 좀 더 유익한 채널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저는 더 좋은 영상으로 다음 주 목요일날 찾아뵙기로 하고요. 한 주간 건강하시고 성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